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죠. 한겨레 이슈 부국장 최혜정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셀럽이 되고 싶은 남자 정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그 소개할 때 자꾸 앞에 붙으면 욕심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셀럽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곧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윤선 기자 함께 해주시는데 조금 늦으신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해 주십시오. 늦으시는 만큼 특종을 하나 물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잠시 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속보 나온 내용들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부부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습니다. 이 부부가 다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오전 10시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고요. 김건희 씨는 8월 6일 역시 오전 10시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피의자로 오전 10시에 출석 통보. 이렇게 되면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던 내란 특검보다는 1시간을 번 셈이에요. 예.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으나 이 소환 통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날짜가 나왔네요. 네, 특이한 점은 보통 마지막에 부르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부르거든요. 보통 수계를 제일 마지막에 질서를 확보해놓고 부르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닌 그분께서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까? 예. 겁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입니다만 그 일주일 정도 차이를 두고 각각 불렀습니다. 남편이 먼저고요. 부인이 맨 마지막에 소환을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통원 주가 조작, 그리고 건진법사와 명태균 씨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이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씨 측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뭐 기사가 짧게 나오고 있는데요. 출석해서 최대한 소명할 부분 소명하겠다. 어찌 보면 좀 뻔한 설명인데 그래도 출석은 하겠다라는 의지 같아요. 네, 출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어쨌든 입장은 밝혔으니까 그 부분은 뭐 물론 이제 당일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말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출석을 하겠다고 하니까 나와서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할지 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검이 좀 잘하신 게 이게 기간을 넉넉하게 줬기 때문에 아프다. 뭐 일정이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 2주 정도 지금 시간을 준 거니까. 아플 예정이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쓰러질 수 있죠. 한 2주 동안은 안 아프다가 또 그날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어찌됐건 출석은 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 여러 속보들 중에 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인사 관련해서 논란이 주말 사이 있었죠. 강유정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 보면 그 당사자의 진정성 또 통합에 대한 의지를 고려해서 임명했다. 보수계 인사의 추천이 있었던 것은 또 인정하고 확인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관련해서는 그 뭐 과거 했던 발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합의 태도를 보이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뭐 본인은 그렇게 소명을 하겠죠, 당연히. 뭐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그거는 본인이 소명하는 내용들은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과연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이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번 뭐 국민주권 정부라고 선언을 했고 또 국민 통합의 책임을 지고 있는 어쨌든 비서관이잖아요. 여기에 굳이 뭐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사를 통합의 상징처럼 거기다 계속 앉혀놓을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뭐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을 텐데 그 많은 중에 사실 지금 정부에서 내란 종식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고 굳이 이렇게 지켜낼 이유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문제가 됐다는 책 있잖아요. 야만의 민주주의. 이 책이 올해 3월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12월 3일 이 불법 비상계엄 상황을 온 국민이 함께 봤고 내란의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통합의 행보를 보인다라는 부분은 계속 강조를 했죠.
보수 쪽 인사가 추천을 했고 비서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저서나 이런 내용들 봤더니 문제적 발언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강한 비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 건을 취재를 하시고 막 도착하신 우리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무르듯 흐르듯 자연스러운 진행. 너무나 훌륭한 진행입니다. 근데 앞 대목을 못 들었어요. 예, 강준욱 비서관 얘기를 잠시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네. 관련해서 또 취재하신 내용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 취재하느라 좀 늦긴 했는데 예. 일단 애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그 사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 오늘 아침에 취재 편의점 방송 중에 이제 한겨레 관련 보도 소개했더니 다들 막 그 거의 적반하장이다. 이럴 수가 있냐. 너무나 큰 실망감이다. 예. 당장 해임해라. 이제 이런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오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등에게 취재를 쭉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강준욱 비서관 일단 누가 추천한 거냐? 지금 댓글창도 네.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누구야? 추천했느냐? 뭐 당장 잘라라. 어떤 X야? 막 이제 예, 거의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부글부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여권 안에서도 굉장히 불쾌감을 직접 드러내놓고 하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같은 예.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요. 우리도 잘 몰랐다 누구냐 뭐 여러 가지 막 의혹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 참. 자진 사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언제 오늘 중에냐 그랬더니 아유 자꾸 이렇게 날짜를 특정하니까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까지 그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요. 강 예. 대변인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과거의 발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통합의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해서 임명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런 내용을 밝혔고 뭐 이걸 유지한다 사퇴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통합비서관을 신설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 진영은 일종의 이제 대동단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 통합은 보수 쪽과 하는 것인데 보수 쪽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좋겠냐라고 해서 추천받은 인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사가 이 사람이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받아서 이제 이분을 일종의 이제 그 통합비서관으로 모신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아침에 그만둬라라고 하면 그쪽 진영에서 또 다른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취지와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 사퇴 가능성은 높다라는 전망이에요. 근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분을 제가 오늘 취재를 하고 왔는데 그거 하느라 좀 늦었는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에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보수 쪽 인사가 누구냐라고 해서 추천을 우리는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실하고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 그만둬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생각의 범주가 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무죄,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비토나 반대, 예. 뭐 이런 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관련해서 하는 얘기는 언론이 오히려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를 검열하려고 드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추천했다는 사람의 발언인가요? 뭐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추천은 네. 보수 쪽에 있는 여러 인사가 한 것이고, 여러 인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그 오늘 중에 한 인터뷰한 사람을 사람. 지금 우리 장윤선 기자가 만나고 오셨는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품을 줄 알아야 통합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일종의 그 보수 인사들에 대한 생각이 검열 아니냐라는 반대 논리를 편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제가 방금 막 뛰어와가지고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아니, 그 진짜 너무나 살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네. 아니, 말하자면 보수 쪽 인사들이 다양한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은 올해 3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 이후에 나온 책이고 책을 쓴 타이밍을 보자면 그럼 언제겠습니까? 3월 이전이면 뭐 연말부터 생각해 보자고 탄핵 하더라도 심판이 한창 진행되던 네,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흔히들 말하는 그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옹호가 있었습니다. 이 계엄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책에 서술이 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독선적인 어떤 표현을 쓰면서 이게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문장이 있고요. 그보다 앞선 2020년인가요? 또 그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와의 뭐 시간 뭐 이야기인지 거기서는 공산당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공산당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음주운전 옹호하고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블라블라.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언론이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고 언론이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대화가 되겠냐. 그런 사람이 보수 인사지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의 일환인 건데 이걸 가지고 언론이 끊임없이 각을 세우고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름과 틀림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몸에서 뭐 이제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다른 세포들도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암 세포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 내란을 옹호하는 건 헌법에 반하는 거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인데 그걸 옹호했던 사람을 다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생각을 검열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냥 헌법 책에도 나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민주주의를 적용하지 말자 이런 이론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 이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의 중심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내란이라고 평가하고 지금 내란죄로 기소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지금 그 우리 장 기자님이 취재하신 그 분의 논리라면 지금 있는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어떤 법적 심판과 예. 그 정치적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판정을 하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모두 다 무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인식의 차이인 거고 그냥 다 뭐 비상계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 간 뭐 의견에 따라서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의 헌법 가치에 대한 문제.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냐 반민주주의냐 뭐 이런 우리의 그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기본 기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옹호하고 뭐 이걸 인정하는 사람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용을 한다면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심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보수를 통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법치 예. 그리고 헌법 체계 이런 거일 텐데 지금 그 내란을 옹호하는 건 그 법 체계와 헌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예. 뭐 보수라고 참칭하는 거지 진정한 보수라고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과 저희가 통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진짜로 통합을 해야 되는 보수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겠죠. 이걸 좀 단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엄이 왜 내란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계엄이라는 걸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하려면 헌법에 정해져 있는 수순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비상계엄을 통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영위하려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친위 쿠데타를 펼치는 과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위법을 해놓고 숨기려 하고 그 숨기려 했던 것에서 넘어서서 그걸 또 무마시키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온 국민이 함께 보고 분노하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 관련된 특검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버젓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부정하는 형태에서 이걸 다양성 혹은 통합 이런 표현으로 함께 묶을 수가 있을까?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좀 진정이 안 돼요. 아니, 그 이분하고 네. 대화를 나누셨어요? 아니면 몸의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몸의 대화를 나눌 수는 없고요. 명색이 기자고 저 그런 거 예, 예. 싫어해요. 폭력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그 갈라치기가 심각하다. 편가르기 갈라치기가 심각해서 어떤 통합의 의제를 가지고 보수와 만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의 기본 노선이라고 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날 거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2016년에 태극기 집회 할 때 막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예. 진짜 몸에 대고 그랬었죠. 할머니들한테 막 얻어맞고 예.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마이크 뺏어가고 카메라 뺏어가고 그랬었어요. 그 시절에. 근데 지금 그게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는 뭐 무슨 서로 아이의 그 뭐라 해야 돼 단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좀 새로운 비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수 인사를 데려다 썼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누구를 추천하시오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을 추천한 거죠. 그래서 와서 막상 보니 상당히 심각한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3월에 나온 책인데 예. 그러면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책을 검증하지 아니한 것인가? 이런 거 검증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했어? 라는 비판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죠. 뭐 한 거야? 아하. 왜 검증을 안 했냐라고 했더니 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검증하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 이제 예.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책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비상계엄을 겪었고 지난 6개월간 국민들이 키세스가 돼가지고 길바닥에서 그 뭡니까 그 길고도 추운 그 그렇죠. 겨울 예. 건너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10대, 20대, 30대 청년 학생들이 민주주의 하겠다고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보수 쪽 인사를 들인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꼼꼼하게 검증을 했어야 옳다. 그래서 책을 보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과거 요새는 유튜브 출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유튜브에 출연해서 과거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에 부당성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단계에서 걸러야 한다. 걸렀어야 한다. 물론 강력하게 우리 쪽엔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사람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인사검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살짝 부실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대통령실 취재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대통령의 기본 노선은 보수통합에 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만약에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진 사퇴 등의 형식으로 인사 조치를 했을 때 그럼 누구를 또 데려올 거냐. 그것도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중첩된 이슈들에 대하여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인사검증 부분에서 사실 교수 그러니까 이름만 쳐도 사실 이분이 쓴 그 야만의 민주주의 그 서평이 4월달에 월간조선에서 쓴 게 나와요. 예. 그냥 그 책만 봐도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들도 그 서평에 다 나오고 그냥 우리 같은 그냥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검증을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은 다 사실 교수는 책과 논문이 기본이고 검증에 이게 무슨 뭐 재산이나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밀한 부분의 뭐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 취재를 해야 되지만 교수들의 저서 뭐 논문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 검증 사항입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 과정에서의 그 문제는 반드시 좀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임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이나 담당자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적인 검증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지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바로 나오는 정도인데 예. 이 정도를 안 했다는 건 사실은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이 돼야 된다. 누가 추천했는지는 뭐 대통령께서 들으셨다니까 알겠지만 누가 검증했는지까지 확인해서 이거는 조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반문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마지막에 올라갔던 이 인사에 대한 그 보고서는 무슨 내용이었을까가 저는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강준욱이라는 사람을 추천했고 강준욱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아본 누군가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 검증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교수니까 뭐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책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썼을 거 아닙니까?
그걸 썼는데 거기에 야만의 민주주의에 있는 그 문장 혹은 서평 이런 게 없이 올라갔다면 그게 문제일 것 같고 또 이씨 있게끔 써서 제대로 보고했다고 쳐요. 그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비서관으로 써도 문제 없겠다 하고 쓴 것인지 이걸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뭐 몰랐겠습니까? 그냥 알고도 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럼 이 정부의 통합의 원칙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같이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 없고 무분별한 통합 부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통합 필요하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갈라치기가 심각한 상황은 꽤 오래됐어요. 꽤 예. 오래됐고 그 필두에 조선일보가 서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어떻게 통합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원칙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워딩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정의로운 통합인가라는 워딩을 썼던 예.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조금 우리들의 온도와 대통령실의 온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보면. 근데 오전하고 또 오후가 또 좀 달라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오전만 하더라도 이거 안 돼.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 방금 나온 예.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 메커니즘상 한겨레에서 썼어요. 주말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막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예.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막 갔어요. 이렇게 되면서 소문이 일파만파 나면서 보수 쪽에도 건너갔겠죠. 그러면 이 사람 천거한 사람들 추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문제 제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예? 니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없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절충안으로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해본 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지금 저녁부터 오늘 지금 방금 전까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대체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이렇고요. 저희 댓글창 상황도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아니 못 봤어요. 뭐 예, 지금 뭐 장윤선 욕하는 거 아니야? 장 기자님에 대한 욕은 없는데 누구 만나고 왔는지 빨리 밝히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결론에 따라서 또 다른 뭐 비판이 있다면 비판 혹은 그 이후 상황에 대한 또 하나의 숙제 이런 것을 남기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